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고려 고정, 즉 최충원 시대 때 몽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가 자주적으로 올린 공식 묘어는 고종입니다. 고종이란 묘어는 고조, 고종 등 고자 세트로서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한나라 태조 황제 의방이 존칭이며 청나라 고종 건영제의 모도 고종이었습니다. 또한 당세종을 이어 당나라의 번영을 이끈 당고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종이 시호를 받은 임금은 개목 국가가 멸망의 시경인 때의 임금이다 보니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시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의 천자로서 받은 독자적인 시호인 안효대왕, 즉 시호가 아들 원정이 올린 시호뿐인데, 이는 고려의 워낙에 혼란스러웠고 언론의 간섭을 받다 보니 추가적인 시호를 올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충한왕 원나라가 제26대 충선왕의 정적의자 25대 충년왕의 조부인이 원나라의 조로서 3대 조를 봉해준 것입니다. 고종과 그의 후계자 원종은 요구를 받고 고려의 천자식 종묘에 안치된 마지막 두 군주였습니다. 누구의 시호로서 안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나라가 하산 시호도 없었지만 1410년에 3자 충렬왕의 시호를 정할 때 원나라는 충렬왕을 포함해 그의 선왕들 2명도 시호를 정했습니다. 이는 원나라가 그들이 신하로서 지구하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고종은 제2기간 동안 천자, 만년 천자, 지존, 상왕, 제 등으로 불렸습니다. 고려는 자궁에서도 천자고서 군림하였으며 이런 점은 그런 요즘 몽골 등 외부의 이민족에 대해 보수적으로 변하게 된 요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192년 1월 18일 아버지 강정이 태자이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5세 때 1197년 할아버지 영정이 최충원에 의해 폐위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원덕태고는 모두 강화도로 이별했습니다. 어린 고종은 어떻게 됐든지 고려사에서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수청 400여 1212년 아버지가 최충원에 의해 임금으로 옹격되면서 서해도 풍주 안압구에서 다시 개경에 돌아왔으나 이후 만 20세의 나이에 태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고령이 아버지 강정이 제1년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1214년 천위에 올랐습니다. 1215년 아버지 강정을 태모에 모시면서 선조들에게 시호를 다하고 이복내에서 3만령을 내리며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거는 고종에게 상황적 형태 묘소 이걸 지어올리며 고종을 성왕제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고종은 왕실 제사를 크게 치르며 제18대 의정 이후 철학할 대로 철학하는 군주의 권위를 회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최충원이 눈치를 보는 신세였습니다. 특히 최충원은 고종의 움직일 때 왕의 여과도 없이 어가에 같이 타는 무리함을 보였습니다. 고종을 우습게 봤습니다. 최충원이 중광이 저정을 마음대로 다루며 왕실의 건물을 부수는 등 말랑을 하였습니다. 고종 3년골 태조 징기스칸 11년 1210년부터 그런 유민들의 고로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원을 통해 당시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몽골은 조로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1210년 금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고 감옥에 들은 등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금나라가 구원 요청을 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온갖 제어를 들고 고려 국경에 와서 당시 밀모이 흥행하였습니다. 8월에 금나라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그런 적들이 고려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군대 인사를 제정하였고 그걸부터 작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달랑군 몽골군이 금나라와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1217년 그란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하여 황주가 속절없이 공격당했습니다. 1218년 금나라 반란군의 후효까지 침공하여 북방은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몽골군이 포선만노의 힘을 압축하려며 가난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고려 북방으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1219년 1월 몽골과 고려의 정식 접촉이 성사됐지만 몽골이 장군들은 무리하고 고려의 입법을 몰라 자신은 서로가 활을 참채로 고종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라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고종의 안식이 변하고 자우가 당황했을 때 한 신하가 감히 취하는 어랑캐가 시전에게 왕에게 다가가라 하다니 하고 외치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몽골 장군들은 고려의 입법대로 고려식 여복을 입고 절을 하였습니다. 1219년 9월 20일 제5대 무신정권 집권자이자 초대 최씨의 집권자였던 최초관이 죽고 최후가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1221년 9월 몽골 사신이 또 와서 늘 했던 대로 엄하게 굴었습니다. 고종은 몽골 사신을 내줬고 사신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반대의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고종은 고려 대왕의 왕권이 아무리 추락했다고 해도 고려 안에서는 천자로서 권위했으니 몽골이 머리를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1223년 황태우를 태왕태우로 올리고 사면령을 내렸는데 태왕태우는 동시에 사망한 휘종의 오 선정태우와 생존했던 고종의 오 언덕태우 이명 중 일명으로 보입니다. 1224년 1월 신하들이 최후의 집에서 논의하여 몽골 사신에게 예물을 지어주고 바치는 뜻을 담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신단은 비단력을 북경에서 부리고 자기들이 오간 수달 가죽만 들고 갔다고 합니다. 1225년 1월 몽골 사신들은 몽골로 돌아가던 길에 강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고려는 신사 확인을 한 뒤 강도에게 죽었다고 전했으나 몽골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몽골과 고려는 단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길고 긴 여몽전쟁이 도사이 되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최후에게 강제로 강화도로 끌려가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강화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종은 강도 고려 공지에 살면서 온갖 도량을 불렸는데 도량은 불리고 기도 시끄러 역대 고려 제왕들이 자주 하였던 고종만큼은 자주 하는 군주는 없었습니다. 천정신중 도량, 공덕천 도량, 아음신중 도량, 인왕도량, 제삭전 도량 등이었습니다. 보통 도량은 승려가 기도문을 읽는데 웬모 도량은 고종이 직접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국날 기도라도 풀게 바랐을 것이고 실권은 최후가 직접 지고 있었으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불공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참 감시 투성이 있는 공을 잠시라도 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1249년 11월 제6대 무기시인 정권 집권자이자 제2대 최씨 집권자이던 최후가 죽어있습니다. 천출이던 최양이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고종 권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254년 7월 강화도를 잠시 나와 순천부에 있는 궁궐로가 몽골이 사신들에게 자신이 강대에서 나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1257년 4월
제7대 무기신정권 집권자이자 최씨 집권자였던 최영이 죽었습니다. 역시 천철했던 젊은 최희가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제8대 무기신정권 집권자였던 최희는 선대 최양의 집권자와의 갈등 끝에 1년 정도밖에 정권을 이어지 못하고 1258년 3월에 그 일적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면입니다. 김정이 제9대 무기신정권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1258년 5월 8월에 다시 바다를 건너 성천부의 몽골로 몽골 사신들을 집권했으며 광어 협정에서 따라 태자 왕제의 은하를 입조하러 간 사이 몸이 좋지 않아서 신하 유경의 시비에 모르고 있다가 결국 1259년 6월 30일 죽었습니다. 나는 턱이 부족합니다. 질궁한 차이를 맡은 데다가 병까지 얻었다. 왕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 하물며 나의 원자는 그 댁의 삼국까지 잘 알려져 있다. 명하여 왕위를 있게 하노라. 우린 너희 해당 간사에서는 각기 일을 집행하는 데에서 새로 즉위한 왕의 명령을 따르라 하고 명하였습니다. 새로 즉위한 왕이 사형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국가의 중요한 이런 태손의 명을 따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능히 제도는 경력에 힘쓰고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상복을 입고 3일이 지나면 상복을 붙도록 하라. 당시 무신 집권자였던 김정이 고종의 둘째 아들인 안경권 왕창을 왕위에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거부하였습니다. 고종이 죽기 직전 당긴 유대에 의해 태순 왕심이 임시로 난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태자 왕제는 이듬해 1260년 귀국에서 정식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50년 뒤인 1310년 7월 을밀 과거 중국 한나라 제5의 시원 한나라 황제가 가사에 따른 전례에 따라 원나라에서는 돈신명의 보절 정량제미의 순공신 개부의 동삼사 상서 우승상 상조국 고려국 충함이라는 관장의 시호를 하사하였습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고종의 시대는 나누는 권신들이 서로 이어가며 국진을 완도하고 내가했다. 거꾸로는 요진과 몽골과 군대를 보내어 평화다 심하였으므나 당신의 매우 나빴다. 왕은 참 조심스러운 왕으로 법을 지켜 모욕과 치욕을 참여했기에 고위를 보존할 수 있었다. 마침내 정권이 다시 왕실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기영은 성을 굳게 지켰고 제기 물러나면 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 심지어 태자를 발휘하고 예물을 가지고 신저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직이 훼손되지 않았다. 왕을 오래도록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고려의 기왕정 가장 기간이 긴 고정임금이었다. 이것은 조선의 고정과 비슷합니다. 무려 46년이었다. 이는 대한제국 황제 고정과 무제보다 긴 기간이었지만 전제국은 훨씬 떨어졌다. 그 기간은 내내 최충을 비롯한 왕채 15신 정권의 권력을 뺏긴 채 그들이 눈치를 봐야 해야 하였다. 거기에다가 수도를 경영해서 강도로 옮기며 고찰을 하고 벌어진 몽골침략에 시달렸다. 특히 최강식 공개는 매우 큰 권력을 탐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고종을 얼마나 75신 정권에 쌓인 게 많았는지 후에 김정이 마지막 집권자의 체계를 죽이고 이를 알렸을 때 공을 치하며 눈물을 흘렸을 정도다.
그래도 최충원 집권대 우시로 의원 개시 우신 정권이 흠만 최충원 최후 최의사들을 모두 지켜본 포문이 고정은 임금이었다. 최씨 의신 정권이 망하자 심한 당비에 이를 집착하는 권리들의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고정이 대궐 신하들 집에 몰모해서 원을 걸고 그러세고 미친 듯이 받았고 설에만 빠져들었다고 한다. 고종의 업적중 재평가받는 부분이 있다. 자신의 아들은 태조 왕자를 몽골에 입조토록 한 점이다. 고종은 9차례에 거친 몽골의 침공을 몸소 겪으면서 더 이상의 전을 막기 위해 하혈을 맺도록 하였다. 당시 고종 본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나빴다. 직접 입조할 수 없어서 태조 왕자를 입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몽골도 이해해줬다. 무신들이 반발을 누르고 오랜 전으로 시대를 머금게 하였지만 그것이 한국으로 평가되기는 재평가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고종은 제15신정권에 의해 같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텼으며 제2기간 동안에 경험을 살려서인지 외세의 등없이 무정면 때 간접적으로 나와 개화에 자체적으로 제시 우신 정권을 정신시킨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우신 정권이었고 영웅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받아본다면 기본 군주였다. 동구 통감에서는 그야말로 붙어 사는 왕으로 취급받지만 풍술 장기간의 지혜를 했다는 점을 사제교를 지킨 과정은 왕이 됐다. 그로 인해 권신들을 자체적으로 제거한 것은 조선한 문제는 장기간의 지혜했던 권신들이 영영 권력 독재에 나서놓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원정에 대한 견제를 당하는 안경문 왕창이 원정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 결국 안경문이 1년에 인면에 의해 왕에 올라서나 원나라의 영장으로 폐기되어 원정이 다시 왕에 올라다. 그 안경문이 제거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그 사이 수한 영화 관련에 터지는 등 우사 원자를 발견해 해결을 짓지 못했다. 조선 16대 인조와라는 상관들은 길을 걸었다. 오히려 고려 고종은 그 반대로 나간 덕택의 고종 나름불에 독이 되는 상황으로 스스로 만들었다. 어린이 지혜를 바탕으로 무정면을 이어가는데 간접적 영향을 주며 이 장면에서는 아들을 원정보다 그나마 나았다. 권신들의 뒤를 이어 나라를 바탕으로 지켜만 받고 무정변 이후 왕권을 공모해야 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신 애교에서는 갈무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 점에서 보면 조선 일대 중정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제서 성과를 거두고 권신들의 능력 속에서 제일 오랜 기간 버티는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아서 단지 그뿐이었다. 고려선 제2의 효를 놓고 볼 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평범한 군주였다. 그래서 평타만 치던 왕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 17대 인정과 비슷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애초에 고종 자체가 우봉철씨 정권이 초대 권력자인 최충원이 아니었다면 왕이 오르지 못하였다. 결국 즉위초부터의 권력 기본이 없었던 4대 62년간 이어진 최씨 정권이 만약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베트남을 전 교체에게 전 투태에 의해 리시 대량 학살을 탈출한 이 왕자의 마지막 후에 중 한 명인 위령도 왕자를 받아줘서 잘 대우한 군주이긴 하다. 이 또한 위령도 즉 이 영상은 화산거리의 공이죠. 화산
시조가 됐다. 다무왕제 같은 묘를 받은 군전으로 험농으로 한전까지 한전까지 일치한다. 또한 두 사람이 다 제2기근이 40년을 나왔으며 스명도만 67세로 일차고 제2내내 이시의 침략에 시달렸던 전령 공통점이다. 거기다가 두 인물들이 아들인 원장과 순정도 각기 이시의 시외를 받는 시대인 왕간석기 일제인 강점기를 맞이했다. 선장이 충렬한 연치랑 간섭 침략국 황적 피고자를 모두 맞았으며 정성장이 충성 이구에 이르면 예군이 피가 흐르게 된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그래도 침략국의 보호와 국의 행태로 나라가 유지되었으나 후자는 아예 나라 자체가 원로잡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제가 후자에 비하면 나은 처지였다. 2019년 11월 고종이 강화로 수도를 천단 기념으로 강화군 송해면에서 강화천도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상 거로 고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의 거로 고정이나 조성 고정은 무능하고 제기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이상 고려 고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